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신문 칼럼 두 개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채널 영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전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고 여러분들은 괜찮다 또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제가 들었을 때 좀 음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뭘까 찾아봤더니 예, 많은 분들께서 조언해 주는 것처럼 이게 흡음 패널 같은 거, 소리를 흡수하는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벽에다 붙이면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방 벽 면적을 구해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공사도 상당히 좀 간단치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코딩이라고 있습니다. 인코딩을 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올린 영상 길이가 한 24분 25분짜리였는데 이거를 인코딩 하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아마 10분짜리 15분짜리 이 정도도 인코딩 하는 데는 보통 40분 5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일을 보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고려했을 때 영상 인코딩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이렇게 재빠르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단순히 찍고 그 다음에 올리고 이 과정이 정말 단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거를 실제 찍는 시간, 그리고 이거를 인코딩하고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러분들 그 시간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생겼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 인코딩을 통해서 이 소리 문제를 좀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지금 더 이상 제가 영상을 찍고 인코딩을 하다가는 다음날 업무에 너무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 신문 칼럼들을 추렸는데 좀 그런 것도 웃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보셨을 칼럼이고 또는 못 보셨겠지만은 어쨌든 이 오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심야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린다 생각하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인코딩 시간을 감안하면 제가 칼럼 두 개를 추려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영상 두 편에 걸쳐서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 칼럼은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입니다. 2016년 탄핵 때 닮은 꺼림직한 정치 풍경.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싶었냐면은 총선 참패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 총선 참패 이후에 거의 3달 동안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정말 지겹도록, 말하는 사람도 지겹고 듣는 사람들도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왔던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비롯된 위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우파가 괴멸 상태에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우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결국에는 차기 정권 재창출도 요원하다. 한동훈이라는 사람 또는 그 어떤 사람이 한동훈의 대안으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정권 재창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 득세한다, 이재명이 집권한다, 이재명이 아니라고 해도 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정말 두려워했던 그 상황,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그 상황이 결국에는 도래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뭡니까? 다시 배신의 정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지지해준 그 지지층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 글쎄,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함성득이라는 차를 통해서 이재명한테 어떤 얘기를 전달했다는 걸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언론 매체의 취재가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을 자처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했던,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누가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메시지까지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신저를 자처했던 함성득이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선에 방해되는 사람을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그것도 이재명 대선에도 그게 도움되는 길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2022년 이재명의 집권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정말 걱정하면서 정치 초보, 정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 희망을 정말 정면으로 배척하는 그런 행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아마 할 말이 없을 텐데, 이 배신의 정치가 끝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외쳤던 그 공정, 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선 주자로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계기가 뭡니까? 바로 조국 사태 때 그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던 그 조국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문재인과 충돌하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윤석열의 본심이었는지 아니면 윤석열의 속셈은 과연 뭐였는지는 지금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의 어떤 그 정치적 구호, 정치적 가치, 윤석열의 상징,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권은 지금 현재 지지율도 아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 국민의힘에서 이 윤석열과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2007년도 노무현과 차별화를 시도했고 노무현을 탈당시킨 건 아닙니다. 노무현이 탈당을 한 건데, 노무현이 탈당하고 나서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이 그야말로 대선에서 여러분들 이명박 당시 후보가 28%,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6%가 얻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깨질 수도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대한민국의 우파가, 또는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왜 이재명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극도로 꺼려하는 그 대한민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때문에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아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지금 여러 개가 섞여 있고 그것들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이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좀 버거운 거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참패 후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참패에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딴 실수, 그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관상 표면적으로는 이딴 실수,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매듭지어야 될 건 매듭지어야 된다,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내로남불을 끝내야 된다,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 뭐 여론이 조성돼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면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6년 탄핵 사태와 지금이 비슷한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걱정된다.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양상훈 칼럼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리며 순풍을 탄 듯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사실은 그리 편안하지 않다. 조만간 선거법 재판에서 일반적 예상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더 불안해질 것이다. 이 선거법 재판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백현동, 그 다음에 저기 김문기 이거 걸려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도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 존립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허위사실 공표 확정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 대선 후보가 뛰었던 그 정당이 보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거 보조금 그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국고로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자산은 다 처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빈 털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빚을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불안해질 것이다. 앞으로 대북 불법 송금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등 위험한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서 그의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일은 없다고 해도 유죄 정치인으로서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에 대한 비호감은 58%에 달한다. 누구보다 이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놓기로 한 맞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 것 같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총선 직후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기자 수첩인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재명이는 이 각종 특검법들을 계속 발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또 제가 기자 수첩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익히 예상하셨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한 뒤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거부권 할 겁니다. 재의결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장담 못합니다. 이번에는 저기 국내임에서 이탈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이 국내에서 분명히 이탈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탈표가 한두 표씩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계속 진행될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 여론의 부정적인 그게 기류가 너무나도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그 여론의 압박을 과연 국내 108명 의원들이 정말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억지스러운 그런 특검을 계속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도 내놓고 있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권 뒤엔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다. 지금 여론조사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이 문제가 윤한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면 이 전 대표는 그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반대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편에 서서 특검법 부결로 나서면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적절한 시점을 골라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촛불 시위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한 뒤에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 모습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눈에 띄고 있는 점들은 지금 현재 갑자기 드러난 부분이 아닙니다. 총선 전에도 그랬고 그 훨씬 전부터도 그랬고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칼럼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지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풍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그런 풍문,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그 실체라고 해야 될까, 진상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진위 여부가 가려져서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일부는 사실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 감정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지금 가득 차 있다.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누가 불을 한번 딱 이렇게 땡기느냐에 따라서 폭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용산의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국내임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 국회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때와 같다. 대통령의 불통으로 민심 위반을 불러왔다는 총선 패배의 원인도 비슷하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같다. 박 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 세월호 사태로 하락했고 총선 침박 논란과 선거 패배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없지만 총선 참패 이후 20% 후반과 30% 초반으로 고착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성 지지층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부친, 선친의 후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이 대한민국
근대화, 대한민국 산업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도 그 향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광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도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 충성 지지층을 만들었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그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그 지지율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충성할 만한 지지층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하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는 예외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정말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제2의 최순실로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김 여사는 김건희를 가리킵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한 소문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 일부만 사실로 드러나도 민주당은 제2의 최순실 사태로 규정하고 공격할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도 그때의 문재인과 비슷하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을 거저 죽듯이 했고 이 전 대표도 이를 바라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내인 분열이 2016년 탄핵 때의 여당 분열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실은 극구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선 지금 국내인 대표 경선은 윤 대통령 대 한동훈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올렸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셨지만 지금 왜 이 시점에 한동훈 배신자론이 먹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김건희 문자를 한동훈이 읽고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김건희 측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정보이지 않습니까? 사실과 무관하게 그런 얘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엔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겁니다. 왜 여당의 전당대회를 하는 판에서 왜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마치 한동훈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마치 한동훈이 정말 큰 배신을 저지른 것 마냥 그렇게 몰아가는 소재로 등장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속셈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분노를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이후 두 사람 관계는 끝났다고 한다. 이미 국내인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배신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선거의 속성상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인신공격까지 난무하게 될 것이다. 당 선관위원장이 각진영에 경고했지만 통할 수가 없다. 경험상 이렇게 파인 깊은 골은 잘 메워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이 되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낙선을 하든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이 갈등상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오셔서 그런 댓글들을 달지 않습니까? 한동훈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국민의힘 지지 안 하겠다. 또는 다른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한동훈 지지층 거의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걱정하는 게 한동훈이 당권을 질까봐 걱정하는 그 세력들은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탈당할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탈당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심정적으로 탈당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왜? 한동훈이 당권을 쥐고 있는 그 당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하기 싫다. 한동훈을 이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싫다. 아마 이런 감정이 앞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경로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갈등의 골, 이런 것들을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한 것이 없다. 업무상 작은 법률 위반의 논란이 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순전히 정략적인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 탄핵이 성공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이 108석에 불과하지만 분열하지만 않으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맞습니다.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이 야당의 이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단합을 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합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부인 문제 등에서 선공후사가 아니라 선사후공한다고 개탄한다. 글쎄, 후공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그 반대의 자세로 용기 있게 풀 것은 풀고 매듭 지을 것은 매듭 지으면 모든 우려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정말 그 오히려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그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바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정, 원칙, 정의 이런 가치들을 정말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정말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결국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가장 그 첫 단추가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첫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원될 수가 있습니다. 지지세가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총선 참패 이후까지도 그런 행동들을 안 하고 있다. 전혀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부적절한 처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아마 퉁 치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없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제 사실상 활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그 사진 보셨을 겁니다. 제가 뭔 사진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그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해서 굳이 그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과연 국민들 그 사진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의심을 할까 이런 것들은 뻔히 예상되지만 그냥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국내임 정치인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서로 인내하고 관용해 불행한 정치 역사의 되풀이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총선 참패 이후에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해왔던 내용을 한 원고지 한 15장? 15장 정도 그 정도 10장 정도로 이렇게 축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칼럼 내용에 공감할 대목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이 칼럼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